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가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식품이나 약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는 역사적으로도 깊은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체를 정화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질병 없이 살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의 열쇠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 건강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체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의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사 이용한 테라이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심장대사증후군, 일반적으로는 만성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우리 의학계에서나 또 다른 경제적 또 사회적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일부는 이 대사증후군의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대사증후군의 주요 관여되는 원인이 식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식생활의 개선은 참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에게 소중한 선물이 왔다 할까요? 이 대책 방안의 비결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 1부는 우리 현대의학에서 보는 측면에서 이 대사증후군은 무엇이고 왜 대사증후군이 이렇게 위험한 존재인가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2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대사증후군의 예방대책의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비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가 일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의학은 우리 질병 자체 또는 기전에 대해서 공부, 연구 많이 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원인을 바이패스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 시기에 알맞게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이라는 전문 분야가 어떻게 생각하면 봄바람 같은 그런 기운을 불어일으키는 하나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심장학회나 다른 여러 학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의 중점은 우리의 생활 습관의 개선에 주요 관여되고 그 원인에 대응 대책함으로써 암을 포함한 우리 현대인의 질병, 또 지인 엑스프레션의 변화 내지 셀룰러 에이징까지 많은 연구 자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인지원의 역행이 우리의 식생활 개선에 의해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단지 시간과 강도 문제이지 그 현상은 현저히 이루어진다는 연구 자료들이 나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인 엑스프레션,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턴언하는 지인들과 염증 반응이나 악셀럽 스트레스를 시켜 암을 일으키는 지인들의 변화가 우리 식생활 개선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셀룰러 에이징을 저하는 텔로메레스와 이를 우표해주는 텔로메레스라는 효소는 그 길이를 길게 해주어 세포 생명, 즉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연구도 활발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 1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대사증후군에 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을까요? 한 주요 기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 참 무섭고도 위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잠깐 엿들어보면은 한 젊은 38세 된 회사 직원이 갑자기 뇌혈증에 인한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연입니다. 참 안타깝고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사치 않은 것은 이 젊은이는 오로지 대사증후군의 주요 위험 인자 몇을 가지고 있었지 다른 중증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젊은 층에서의 심내 혈관 질환의 그 빈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약 2배가량의 위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주시하시고 아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의 빈도는 NHANES National Health Study,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 성인 중 3명 중 1명, 당뇨 질환하고 비교할 때는 약 2배 반, 47 밀리언 정도의 숫자를 가리키고요. 세계적으로는 4명 중 1명, 에피데믹 프로포션에 다르기 때문에 참 심각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대사증후는 키워가 없고 평생 짊어가야 하는 병의 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생활 습관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생활 습관의 변화는 극히 올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예 단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획기적인 생활 습관 변화 또는 개선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 대사증후는 물론 대부분의 성인 질환은 reversal, 역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만성대사증후군의 심혈관 위험도는 약 2배가량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 요인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위험인자 요인들은 5가지를 말하는데요. 이 5가지 요인 중에서 3가지가 한 몸에 동일할 경우 이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첫째는 복부 비만 둘레, 남성에게서는 40인치 이상, 107cm 이상이죠. 그리고 여성에게서는 35인치 이상, 89cm가 되고요. 둘째로는 중상지방 수치가 150이나 그 이상, 셋째, 공복 혈당 수치가 100이나 그 이상, 넷째, 양성 HDL 혈액 수치의 부족, 남성에게서는 40 미만, 여성에게서는 50 미만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고혈압 130, 85나 그 이상, 아니면 이미 혈압약 복용 시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3가지 혈액 수치, 공복 시 혈당, 중성지방, 그리고 HDL 수치는 일반 혈액 검사에서 쉽게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을 사진으로 찍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위험한 시한폭탄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사증후군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과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특히 고당질,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음식이나 음료수를 섭취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으로부터 나와서 당의 조절을 가능케 합니다. 인슐린은 에너지의 근원인 당을 세포 내로 효율적으로 주입시켜 쓰이게 하고 나머지 남은 혈당은 일단 간이나 근육으로 저장시킵니다. 그 후 공복 시 필요에 따라 이 저장된 글라이코젠을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당으로 다시 변질시켜 에너지원으로 다시 쓰이게 되지요. 하지만 계속적인 과식으로 혈당이 높아질 경우에 혈당은 지방으로 변질돼서 지방세포에, 그러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저장하는 것 같은 2차 저장되어 비만, 남자에게서는 애플, 여자에게서는 페어 쉐이프의 몸매로 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적인 음식의 섭취, 운동 부족으로 인한 생활 습관이 계속 유지되면 결국 인슐린의 항저항성이 와서 혈당을 세포들이 효율적으로 못 쓰게 되고 혈당은 높아져 당뇨라는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대사증후군의 주 기전 원인이 되고 다른 성인 질환의 주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악순환의 악순환 쇄골이는 다른 호르몬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 정상 지표에 쌓여 있던 터모스타트가 잘못된 현대인의 장기 생활 습관으로 인해
비정상의 지표에 잘못 맞추어 셋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의 예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음식 섭취 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오랜 세월의 과음식 섭취에 의해 렙틴 레지스턴스, 즉 항저항성이 생겨 식사를 하더라도 과하 섭취하게 되고 음식 복용 후에도 또 먹고 싶은 충동이 곧 생기기에 비만을 촉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면치 못하는데요. 과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인 우리의 생존 반응으로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신장 위에 있는 조그마한 애드레널 글랜드 장기로부터 분비되어 나오는데요. 위기를 피하면은 곧 다시 정상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계속적인 스트레스는 만성화되어 계속적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요구하고 골수에서 백혈구 형성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리하여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복부 비만 역시 쿠싱 신드롬 같은 현상으로 연관되어 복부 비만을 또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오토파지, 자식작용이나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가포식이라는 것은 우리 세포들이 뉴트리션이나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거나 결핍 시 세포는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 내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소화 분해시켜서 에너지원으로 환원시키게 됩니다. 또한 잘못 형성된 단백질들,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비정상의 소기관들, 박테리아, 바이러스나 다른 이물질들을 격리시켜서 하나의 vacuole, 주머니를 형성한 후 라이소솜이라는 소기관과 결합하여 세포 내에 이 불필요한 거나 퇴화된 물질들을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자연치유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토파지, 자가포식의 현상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면은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 등 뇌질환, 또 성인질환, 당뇨병,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도부터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생물학자는 자가포식 내지 자식작용 현상을 발견 명명한 성과로 2016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받았습니다. 간단히는 이 오토파지를 뉴트리셔널 시그널의 탐지에 의해 촉진시키는 호르몬은 AMPK, 브레이크시키는 호르몬은 mTOR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은 잘못된 선택의 음식과 과식으로 인슐린의 항저항성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을 기초로 성인 질환들로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의 한 아티클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만약 달나라로 뛰어갔다 온다 해도 우리의 과음식 섭취와 현대인의 생활 습관은 비만을 목매지 못하게 한다고 재미있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체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체 정화 회복 프로그램은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